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네. 이 짧은 문장은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우리 마음속에 조용한 울림을 전합니다. 그 울림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사랑에 빠졌을 때 이 문장을 떠올릴지도 모르고 또 어떤 이는 죽음 가까이에서 생의 빛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문장이 철학자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려 합니다. 삶이란 때로 너무 거칠고 무겁습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버겁고 해야 할 일은 줄을 서고 문득 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조차 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삶을 원하지만 빛은 점점 멀어지고 눈앞의 현실은 회색빛으로 흐려져 갑니다. 이런 시대,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한 철학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병약했습니다. 외로웠고 오해받았고 늘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삶을 찬미하라. 그가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말로, 철학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삶을 사랑한다. 삶은 때로 고통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운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빛을 찾아내고 기꺼이 그것을 해처럼 맑게 살아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의 말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꿈꾸는 일, 사랑하는 일, 그리고 살아있는 일에 대해 니체는 무엇을 남겼는지 말이죠. 프리드리히 니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도발적인 문장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지독히도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니체는 어릴 적부터 병약한 아이였습니다. 끊임없는 편두통, 눈의 통증, 그리고 위장 장애는 그의 삶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 번 시작되면 며칠씩 이어지는 편두통은 그를 고립시켰고 사람들과의 만남마저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에 교수직에 올랐지만 그 영예에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그는 결국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교단을 내려놓고 외로운 방랑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글은 시대를 너무 앞섰고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철학자, 도덕을 대체하고 기존의 가치들을 거침없이 비판했던 니체는 때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고 때로는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면과 오해 속에서도 그는 글을 썼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삶을 찬미하는 철학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의 병은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다. 고통은 깊이를 만든다. 그에게 고통은 피하고 싶은 재앙이 아니라 삶을 꿰뚫는 통로였습니다. 몸이 부서질 듯 아팠던 날에도 외로움이 벽처럼 다가오던 밤에도 니체는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삶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이 바로 그의 철학이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가끔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세상이 낯설고 사람들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날들.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한 채 고립된 기분에 사로잡힐 때 나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닐까? 혼자서 조용히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조용히 말 걸어오는 철학이 있습니다. 괜찮아. 지금 그 감정도 살아있다는 증거야. 니체는 그런 말을 해주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고통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 외로움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철학은 날카롭기보다는 깊고 조용합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았고 외로움을 떨쳐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 안에서 존재의 빛을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속삭입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춤추는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의 말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견뎌낸다는 말 대신 살아낸다는 말을 전해주는 사람. 울지 말라고 말하기보다는 그저 옆에 앉아 눈물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주는 사람. 그가 바로 삶을 철학한 시인 니체였습니다. 니체는 왜 그토록 아프고 외로운 삶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처럼 삶을 사랑하자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철학에 닿아 있습니다.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작품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무작정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없이 반복되는 나날이 아니라 고통조차도 상처조차도 하나의 형상이 되고 색채가 되고 전율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술이 없었다면 진실은 우리를 견디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술이란 삶을 사랑하게 해주는 장치이자 고통을 견디게 해주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삶이 한 편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작품 속에는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잃어버린 계절도 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통합해내는 것. 그것이 예술이었고 그것이 니체가 말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철학자였지만 그 누구보다 예술가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처럼 살아라. 사랑하라. 고통하라. 그리고 찬미하라. 그의 말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도 속삭입니다. 당신의 하루도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니체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철학 영원 회귀의 시작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기쁜 일, 고통, 실수, 후회, 사랑, 이별. 그 모든 것을 한치의 변화 없이 다시 또 다시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 이 질문 속에 니체는 인생의 진실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그 삶을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진실하게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자연스럽게 운명의 fate이라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운명애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운명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 병과 이별, 심지어는 고통마저도 이것이 나의 것이기에 나는 기꺼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세. 니체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반복해도 좋다. 내가 걸어온 길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삶은 주어진 조건을 바꾸려 애쓰는 싸움이 아니라 그 조건을 예술처럼 끌어안고 사랑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날들조차도 그 속에 내가 있고 그 속에 의미가 있고 그 속에 사랑할 이유가 있기에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예라고 말하라. 모든 것의 예라고 말하라. 그것이 삶을 예술로 만드는 철학자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삶을 다시 살아도 좋다. 이 말은 단지 괜찮은 하루였다는 가벼운 감상이 아닙니다. 니체에게 이 말은 철학이었고 삶을 대하는 존재의 태도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선택,
말하지 못했던 진심, 잡지 못했던 손. 우리는 자주 그때 그 일을 지우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니체는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때의 아픔, 그 실수, 그 후회까지도 포함해서 그 삶을 다시 살아도 괜찮겠는가? 그는 말합니다. 모든 고통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고통도 지우지 않겠다고, 그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삶에 대한 궁극적인 긍정,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단 하나의 삶에 대한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어떤 변명도 없이, 그 누구의 탓도 없이,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에, 그래, 그것도 나였어라고 말하는 용기. 그것이 니체가 말한 운명의 완성, 그리고 삶을 예술로 만드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삶은 항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찬란한 순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삶을 철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누구보다 깊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질문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왜 계속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요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예라고 말한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자기 긍정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의 지금을 찬미하는 태도.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다. 먼저 자신을 긍정하라. 그럴 때 세상이 밝아진다. 자기 긍정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도, 과거의 실수도, 불완전한 모습까지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그것조차도 껴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긍정은 자연스럽게 존재의 찬미로 이어집니다. 살아있다는 것,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숨을 쉬고 고통을 느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 평범해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 같은 일임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삶의 모든 순간에 찬가를 부른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기 때문이다. 삶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쁨은 더 빛나고 상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더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니체는 삶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바꾸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삶을 찬양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는 태도로. 그것이 바로 그가 마지막까지 지켜낸 철학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문득 멈춰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할까?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 질문은 점점 더 깊어지고 때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슴에 내려앉습니다. 니체는 그 질문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말했습니다. 이 삶,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던져집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상처투성이의 하루에도 우리는 과연 삶의 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살아있음을 사랑하라. 고통이 있고 실망이 있고 끝나지 않는 하루가 반복되더라도 지금 이 숨, 이 감정, 이 존재를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어느 누구에게도 힘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곁에 앉아 이렇게 속삭여줍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그 한마디가 무너질 듯한 마음에 다시 한 줄기 햇살처럼 닿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우리는 너무 자주 현실에 눌려 꿈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마음마저 뒤로 밀어둡니다. 하지만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꾼 꿈은 오늘만의 것이고 지금 느낀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만 피어나는 꽃입니다. 삶을 찬미하려면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내 마음이 향하는 그곳으로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삶에는 누구에게나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그 순간들까지도 당신을 만든 빛의 조각이다. 고통을 밀어내기보다 그 안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아픔마저도 존엄한 기억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이체가 말한 삶을 예술로 만드는 태도입니다. 상처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빛나게 만들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자기 인생의 작가이자 철학자가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마주했던 문장을 기억하시나요? 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네. 이 말은 이제 그저 아름다운 시 한 구절이 아니라 니체라는 한 철학자가 온몸으로 살아내 삶의 고백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삶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삶을 더욱 뚜렷이 맑게 빛나게 바라보았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삶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찬미하는 것이다. 그 말은 당신이 지금 버티고 있는 하루에 작은 빛이 되어 다가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날도 있었겠지요. 말하지 못했던 후회, 잡지 못했던 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조차도 사랑해야 합니다. 삶을 예술처럼 살아간다는 건 완벽한 그림을 그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번지고, 흘러내리고, 때로는 캔버스가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모든 흔적을 껴안으며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다. 나는 이 삶을 사랑한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든, 그 하루 속에도 분명 빛은 있습니다. 작은 창틈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누군가의 말 한마디, 내가 스스로 건넨 숨결 한 줄기 속에도 삶은 조용히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살아있음을 사랑한다. 그 고백이 당신을 조금 더 따뜻한 내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철학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고요한 사유와 따뜻한 하루가 당신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